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월드컵이 끝나가는 가운데 다시 시작될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들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첫 번째 포인트는 역시 이적 시장입니다. 월드컵은 항상 새로운 슈퍼스타들의 탄생을 알리는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새로운 신성들이 등장해 빅클럽들의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죠. 먼저 그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크로아티아의 그바르디올입니다.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일본, 브라질을 상대로 압도적인 수비력을 선보이며 단번에 전 유럽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더불어 왼발잡이 센터백이라는 희소성까지 더해져 그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솟을 예정입니다. 지금 맨유와 첼시가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고 과거 나단 아케의 이적설 당시 맨시티와 링크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 포르투갈의 주앙 펠릭스입니다.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시메오네 감독과의 불화로 이적이 유력한 가운데 월드컵에서 훌륭한 모습으로 많은 빅클럽들의 타깃이 되었습니다. 아스톤 빌라와의 이적설이 처음으로 터져나왔으며 이후 아스날, 첼시, 맨유까지 합세해 치열한 영입 경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잉글랜드의 신성 주드 벨링엄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주드 벨링엄은 본인에게 붙어있는 높은 이적료가 절대 거품이 아니라는 것을 플레이로 증명해냈습니다. 2003년생의 어린 선수가 월드컵에서 무려 국가대표팀 중원의 핵심으로 활약하며 잉글랜드의 슈퍼스타가 탄생했죠. 벨링엄을 놓고 여러 팀들이 경쟁을 하는 가운데 현재 리버풀과 맨시티가 유력한 행선지로 떠오르고 있고 그 중에서도 리버풀이 가장 정성을 쏟으며 앞서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아르헨티나의 신성 엔조 페르난데스입니다. 이 선수도 아르헨티나 중원에서의 좋은 활약으로 이적이 예정된 선수입니다. 중원 보강이 시급한 리버풀이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1억 2천만 유로에 달하는 바이아웃 지급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선수는 네덜란드의 각포입니다.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3경기 연속골을 넣으며 존재감을 한껏 과시한 네덜란드 에이트호번의 공격수 각포가 이적을 준비 중입니다. 각포에게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맨유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최전방 공격수의 부재가 꼽혀왔고 심지어 얼마 전 호날두와 작별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마음이 급해질 대로 급해진 상태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안토니, 카세미루 등 다른 포지션의 자원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팀의 마지막 퍼즐, 스트라이커 자리만 좀 어떻게 하면 맨유는 앞으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맨유 외에도 리즈 유나이티드 역시 각포에게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로코 중원의 핵심 소피앙 암라바트입니다. 홀딩 미드필더로 뛰면서 모로코의 4강행을 중원에서 이끈 선수입니다. 이번 월드컵을 볼 때 볼키핑, 배급, 수비력까지 탁월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며 빅클럽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현재 토트넘과 첼시가 암라바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월드컵의 활약을 통해 나온 굵직한 이적 사가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제주스가 부상당한 아스날과 호날두를 방출한 맨유는 이들을 대체하고자 중앙 공격수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영입을 예고 중이고 리버풀은 미드필더 영입에 집중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부상입니다. 시즌 도중 진행되는 월드컵인 만큼 월드컵에서 발생한 부상으로 인해 곧바로 시작될 잔여 시즌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뼈아픈 건 역시 아스날입니다. 아스날의 공격수 제주스는 월드컵 3차전 카메룬과의 경기에서 무릎 부상을 당했습니다. 예상 복귀일은 세상에 무려 2023년 3월로 예정되어 있죠. 제주스가 올 시즌 전반기 보여준 퍼포먼스를 생각하면 지금 그의 이탈은 아스날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치명적입니다. 심지어 전반기를 리그 1위로 마치며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었던 아스날이기에 그의 이탈은 더욱 뼈아프죠. 과연 아스날은 겨울 이적 시장 제주스를 대체할 만한 자원을 영입해서 리그 우승 경쟁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 외에도 토트넘의 벤탄쿠르가 월드컵 도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행인 건 그나마 빠른 시점 올해 12월 말에 부상 복귀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 3월에나 복귀하는 제주스보다는 양반이죠. 그런데 여기에 히샬리송까지 부상 소식을 전해오면서 토트넘의 스케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후 해리케인의 역할이 커지면서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8강전에서의 페널티킥 실축 이후 케인의 멘탈이 어떨지가 앞으로의 토트넘의 성적에 직결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부상 때문에 머리가 아파진 아스날, 토트넘과는 반대로 월드컵 기간 덕분에 부상 선수들이 휴식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번 팀도 있었으니 바로 첼시입니다. 첼시는 월드컵 시작 전 벤치를 리스 제임스, 웨슬리 포파나까지 핵심 수비수들의 줄 부상에 팀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은골로 캉테, 로프터스 치크까지 중앙 미드필더들도 부상 중이죠. 이쯤 되면 축구팀이 아니라 거의 종합병원이라 봐도 될 정도였는데 그 결과 첼시는 월드컵 직전 5경기 중 4패를 당하며 최악의 부진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선수가 12월 말 복귀가 예상되기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가 재개될 시점에는 반가운 첼시의 핵심 선수들을 다시금 그라운드에서 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월드컵에서 전화위복, 오히려 조화를 하고 온 선수들입니다. 월드컵 전 클럽에 있을 때는 썩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가 월드컵이 끝나고 팀에 돌아가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선수들인데요.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프리카 최초의 4강 진출을 이뤄낸 팀 모로코의 첼시 선수가 있죠. 바로 하킴 지에시. 사실 월드컵 이전까지만 해도 여태 첼시에서의 부진으로 방출이 예정되어 있던 선수가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에시가 폼을 회복했다는 것은 첼시 입장에선 너무나도 희소식이죠. 다음은 토트넘의 히샬리송입니다. 클럽에서와는 달리 브라질 대표팀에서 히샬리송은 원톱입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 그는 환상적인 발리슛을 비롯해 3골을 터뜨리며 자신이 원톱으로서도 손색 없는 선수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지금 토트넘에서 히샬리송은 솔직히 냉정히 말해 주전급 선수라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흥민, 해리케인, 클루셉스키에 밀려 벤치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죠. 히샬리송이 이번 월드컵 활약을 통해 클럽으로 복귀한 이후 토트넘의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을지도 상당히 흥미롭게 지켜볼 포인트입니다. 단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에 말이죠. 다음은 아르헨티나의 훌리안 알바레즈입니다. 훌리안 알바레즈는 맨시티 팬들에게 기대를 받는 선수이긴 하지만 홀란드에 밀려 교체 선수에 그치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는데요. 라우타로에 밀려 교체 선수 정도의 취급을 받았죠. 그런데 그랬던 알바레즈가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더니 라우타로를 밀어내고 주전으로 도약하는 쾌거를 보여줬습니다. 월드컵 16강전 호주와의 경기에서 득점을 터뜨리며 팀의 8강행 주역이 되었죠. 과연 알바레즈는 월드컵 도중에 아르헨티나 주전 스트라이커가 된 것처럼 맨시티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전화위복 선수 역시 아르헨티나 선수입니다.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의 알렉시스 맥 앨리스터. 프리미어리그를 오랫동안 봐오신 팬이라면 아마 익숙한 선수일 겁니다. 브라이튼의 붙박이 주전 선수로 활약하는 선수죠. 물론 그가 좋은 선수인 건 저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월드컵 무대에서 이 정도로 활약할 줄은 몰랐습니다. 데파울, 엔조와 함께 아르헨티나의 3선을 구성하면서 팀의 수비와 공격 모두에 왕성하게 가담하고 있죠. 월드컵에서의 활약을 클럽으로 돌아와 그대로 이어간다면 더 큰 클럽으로의 이적 소식이 조만간 들려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여기까지 이번 월드컵 이후 프리미어 리그의 관전 포인트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월드컵이 막바지로 가고 있는 만큼 이제 다시 축구 팬들의 관심사는 프리미어 리그로 옮겨올 텐데요. 저도 어서 빨리 프리미어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보고 다양한 주제로 영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맹피셜이었습니다.